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자다가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깬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3년 전 평소 존경하던 70대 어르신 한 분이 단 6개월 만에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산등성이를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제게 보여준 건 거창한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자리에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아주 단순한 동작 하나였죠. 그 과정을 지켜보며 느낀 건 우리가 그동안 종아리라는 보물을 너무나 무심하게 방치했다는 후회였습니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 라는 깨달음과 함께 제 삶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기적 같은 실제 사례들과 함께 우리 몸의 지도를 바꾸는 뒤꿈치 들기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자신의 다리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의학 전문가들을 만나며 가장 놀랐던 사실은 종아리 근육이 단순한 다리 근육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래로 내려간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퍼올리는 펌프였습니다. 평생 부종으로 고생하던 제 지인은 늘 다리가 코끼리처럼 부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종아리 근육의 원리를 설명하고 뒤꿈치 들기를 권했을 때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하지만 2주 뒤 그분이 제 손을 잡으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사람아, 발목이 보여. 내 평생 이렇게 가벼운 다리는 처음이야. 종아리가 펌프질을 멈추면 혈액은 정체되고 독소가 쌓입니다. 제가 느낀 건 뒤꿈치를 드는 행위가 곧 내 몸에 막힌 고속도로를 뚫는 작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60대 어르신은 약 없이는 혈압 조절이 안 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뒤꿈치를 들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자 혈관의 저항이 줄어들었고 결국 의사와 상의 끝에 약 용량을 줄이는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혈관의 탄력이 살아나는 걸 제가 옆에서 확인했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우리 몸에서 당분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식사 후 반드시 50번씩 뒤꿈치를 드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죠. 식후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돈 안 드는 천연 인슐린이라며 기뻐하시던 그분의 표정이 잊히지 않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혈관이 튀어나오던 한 지인은 뒤꿈치 들기를 통해 다리의 압력을 줄였습니다. 정체된 정맥혈이 심장으로 올라가면서 통증이 사라진 것이죠. 나이 들어 가장 무서운 건 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본 어르신들은 뒤꿈치 들기로 발목의 힘과 균형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계단이 무섭지 않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또한 다리 근육이 단단해지자 무릎으로 가는 충격이 분산되었습니다. 제가 느낀 건 뒤꿈치를 드는 것이 결국 내 몸의 기둥을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지점은 치매 예방입니다. 종아리 펌프가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줍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운동을 시작한 후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입을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병원 대기실에 앉아 계신 분들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종아리의 중요성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안타까운 후회 때문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무거운 웨이트 트레이닝만이 건강을 지켜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겪어보니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의 가장 낮은 곳, 뒤꿈치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제게 그러시더군요. 이복에 죽기 전까지 내 발로 화장실 가고 싶은 게 내 마지막 소원이었는데 뒤꿈치 들기가 그 소원을 들어줬어. 이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느낀 전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뒤꿈치 들기 운동의 기적을 추적하면서 가장 예상치 못했던 수확은 바로 소화력의 회복이었습니다. 제 지인 중에 70대 초반인 박 어르신이 계셨는데 이분은 평생을 만성 소화불량에 시달려 식사 때마다 늘 소화제를 달고 사셨죠. 이제는 물만 마셔도 얹히는 것 같다며 기운 없이 웃으시던 그분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제가 뒤꿈치 들기를 권하고 딱 한 달 뒤 그분이 저를 찾아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이 사람아, 내가 어제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된장찌개에 밥 한 그릇을 다 비웠네. 속이 하나도 안 불편해. 저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공부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며 깨달은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종아리 펌프가 활발해져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우리 몸의 자율신 경계가 안정을 찾습니다. 위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면서 멈춰있던 위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그분의 변화를 지켜보며 느낀 건 우리 몸은 모든 부위가 가느다란 실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생명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리 근육을 깨웠을 뿐인데 오장육부가 함께 깨어나는 그 기적 같은 연결을 목격했을 때의 전율을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나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소중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뒤꿈치 들기를 꾸준히 하신 80대 어르신이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신발끈을 묶고 일어서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느낀 이 감동을 여러분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뒤꿈치를 드는 1초의 시간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몸의 자율신경을 다스리고 무너졌던 나의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부활의 시간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분이 일어서서 저를 보며 지으신 그 당당한 미소. 저는 거기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두 다리로 이 땅을 굳건히 딛고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마지막이자 최고의 자존심이라는 걸 저는 그분의 뒤꿈치에서 배웠습니다. 제가 수많은 어르신을 뵈며 마지막으로 느낀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바로 온기의 회복이었습니다. 한 70대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아이처럼 기뻐하시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평생 얼음장 같은 손발 때문에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주무셨던 분이었죠. 그분이 뒤꿈치 들기를 시작하고 석 달 뒤 저를 만나자마자 제 손을 자기 뺨에 갖다 대시더라고요. 이것 좀 봐요. 내 손이 이렇게 따뜻해졌어. 이제는 영감 손을 잡아도 미안하지가 않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그 작은 노력이 단순히 혈압을 낮추고 당뇨를 고치는 것을 넘어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랑의 온도를 되찾아 주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내 몸에 피가 돌기 시작한다는 건 내 마음에도 다시 온기가 차오른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본 그분들의 따뜻해진 손은 그 어떤 명약보다 강한 생명의 증거였습니다. 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늦은 건 아닐까? 라고 후회하고 계신가요? 제가 직접 본 80대 어르신도 해내셨습니다. 뒤꿈치를 들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뒤꿈치를 타고 올라오는 그 팽팽한 긴장감이 바로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늦기 전에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벽을 짚고 서서 뒤꿈치를 천천히 올렸다가 내릴 때는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만 내리세요.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하루에 딱 100번입니다. 한 번에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치하면서 설거지하면서 TV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정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 자리에서 뒤꿈치를 한 번이라도 들어 올린 분에게는 10년 뒤 전혀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제 지인들이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이 기적이 이제 여러분의 차례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다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시작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종아리는 지금 안녕하신가요? 오늘부터 시작한 뒤꿈치 들기 그 변화의 기록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살고 싶은 희망이 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